지난 9월 1일 새벽 미국의 뉴욕을 출발해서 서울로 오고 있던 대한항공 모잉 747 여객기가 살린 부근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983년 9월 1일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상 초유의 민간 항공기 미사일 피격 사건. 우리나라의 여객기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당시 항공기 운항에 사용했던 관성 항법 장치 INS의 고장으로 칼 007편은 항로를 이탈하며 민항기가 지나지 않는 소련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영공 침범으로 오인한 소련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최악의 민항기 사고로 기록되는 칼 007편 격추 사건. 당시 사용하던 관성 항법 장치가 항공기의 자세를 잡는 데 유용하게 사용됐지만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오차가 누적돼서 위치 오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군사용으로 구축 중이던 GPS를 민간인 무료 사용을 허가했는데요. 다만 군사용으로 사용될 것을 염려한 미국은 암호화된 에러 코드를 삽입해 무료로 송출했기 때문에 GPS의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GPS의 활용도가 점점 커지며 2000년 미 클린턴 대통령은 GPS의 고의적 오차 발생을 중단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상 속에서 GPS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사건 사고가 있었고 개발국의 선택이 있었으며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시대적 흐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GPS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 사용되고 있죠. 개인의 내비게이션용으로 쓰일 수 있지만 국가가 어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철도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그런 경우 사용이 금지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GPS는 항상 무료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이 순간부터 GPS를 못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혼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S는 전 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명사처럼 쓰는 GPS는 미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도 위성 항법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위성 항법을 구축한 나라는 미국의 GPS, 러시아 글로나스, 유럽연합 갈릴레오, 그리고 중국의 베이더우인데요. 이들은 전 지구에 서비스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도와 일본은 자국과 인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보다 정확한 항법 정보, 위치 정보가 중요성이 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구현을 위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향후 자율차, UAM,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등의 구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국이 니즈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대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보다 정밀한 정보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20년 7월 중국은 베이도우의 글로벌 개통을 선언하며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후 26년 만에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을 갖게 된 것입니다. GPS보다 더 많은 위성으로 운용되는 베이더우의 오차 범위는 5에서 10m 이내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점을 앞세워 전 세계 24시간 고정밀 위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이젠 세계적으로 자국을 위한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우리가 구축하려는 한국형 GPS의 정식 명칭입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성 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천리안 위성 개발 경험이 있고 위성을 우주로 보낼 발사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를 위한 위성은 어떻게 구축될까요? 지구의 자전주기와 같은 정지 궤도, 그리고 기울어진 채 운행하는 위성 궤도를 경사 궤도라고 합니다. 정지 궤도에 있는 3개의 위성은 지구의 자전과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것이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는 위성이 항상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KPS의 경사궤도 위성 5개는 팔자 모양으로 그려지고 한반도 위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위성을 가급적으로 한반도 위에 올려놓고 남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회전함으로써 오랫동안 위성을 볼 수 있게끔 설계됐습니다. 이렇게 KPS는 한반도 상공에 매일 떠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독립사업본부인 KPS 개발사업본부가 출범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KPS 연구 개발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정밀한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KPS는 2035년 완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됩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내비게이션, 항공기, 선박 등 모든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위성 항법 시스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은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GPS와 달리 KPS는 국내에서만 사용될 예정인데요. GPS를 보조하여 위치 서비스 등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역시 큰 장점입니다. GPS 같은 위성 항법 신호는 먼 우주에서 오기 때문에 대기권을 이루는 전리층과 대류층을 통과하면서 생긴 신호 굴절로 전파 지연이 생기고 이에 오차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위성 신호를 받은 지상국에서 오차를 계산해서 다시 위성으로 올려주면 더욱 정확한 항법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GPS의 오차를 보정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카스입니다. 2022년 6월 남미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 맹렬한 불꽃과 함께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됐습니다. 위성은 보호덮개 분리와 1단 로켓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28분 만에 모든 분리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인 카스 중계기를 탑재한 위성이 발사에 최종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카스는 기존 15에서 33m 수준이었던 GPS의 신호 오차를 1m 수준으로 보정해줄 시스템입니다. 한층 더 정밀하고 신뢰도가 높아진 위치 정보로 자동차 길 안내부터 농업, 운송 분야 등 국민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 수요와 위치 정보의 부정확성 때문에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 위험 등을 대비하려면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시스템의 안정성 실험, 국제표준 인증 후 2023년 말 항공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카스 도입으로 항공기가 출발 공항에서 목적 공항까지 최적 항로를 활용할 수 있어 항공기 지연 및 결항 감소를 기대할 수 있고 항공기 연료 절감과 탄소 배출량 감소 등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됩니다.
카스의 운영 전담 조직 항공위성 항법센터를 찾았습니다. GPS 위성 신호의 오차를 계산하고 실시간으로 보정된 신호를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위치한 지상 기반 시설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성능을 분석하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상상 속의 일상이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도심 항공 이동 수단을 뜻하는 UAM입니다. UAM이 기존의 비행기와 다른 점은 전기에너지와 자율비행, 저소음 공법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적용된 도심 교통수단이라는 건데요. 특히 기업들은 UAM에 쓰이는 위성 항법 시스템 및 통신시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UAM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만큼 통신망 설계 및 구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위치 정보의 정확성은 항로의 폭이나 비행기 간의 거리들을 최적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치 정보의 오류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넓은 폭의 항로와 일정 간격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기체 간의 이격거리가 필요했지만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갖게 된다면 똑같은 하늘길에서 더 많은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게 돼서 상용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수도권 및 광역권 중심에 버티포트를 설치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광역권 지역으로 UAM 운행이 본격화되는데요. 203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택시처럼 어느 곳이든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UAM이 상용화되어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용되려면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인 KPS와 카스, 즉 위성 항법 분야 인프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에 있어서 항공기와 항공기간의 거리를 3노티컬 마일에서 한 5노티컬 마일, 킬로미터로 나타내면 5km에서 한 10km 정도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게 위치 정보의 오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이것들을 좀 더 카스나 KPS 시스템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현재의 좁은 하늘길에서 더 많은 항공기와 UAM을 수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더 낮은 요금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의 기술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많은 장비가 필요한데요. 위성 항법 분야 인프라인 KPS와 카스가 상용화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중에 하나가 GPS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시에 중요한 GPS는 전파를 이용할 때 가끔 전파 교란이 생기는데 자율주행차의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인지 판단 제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인지 중에서 인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표시하는 지구 전체 중에서 어디에 나의 위치가 되어 있는지, 나의 자세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제일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패스를 만들고 제어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이제 주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시작입니다. 시작이 이제 그 위치 정보고요. 또 자율주행차 어떠하면 그 이동체의 제일 끝 타겟도 위치 정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안전한 GP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이곳. 특히 이 연구팀이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도로 주행 중 나오는 터널인데요. 이 구간은 특히 어렵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가령 도심지에 들어가면은 테헤란로 같은 데 들어가면 주변에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파가 차단되거나 아니면 전파가 난반사되거나 이런 현상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터널에 들어가면은
위치를 정하기 위한 위성과 나 사이의 직접적인 그 직선 거리가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신호가 안 들어오므로 위치 오차가 크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취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터널에 들어간 순간 GPS 신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센서로만 처리해야 하는데요. 연구팀은 이런 상황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GPS 신호를 받을 수 없고 센서가 동작하지 않는 순간도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연구팀은 지난 5년간 항법 위성 신호 설계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KPS 개발에도 신호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위성 항법은 각자 고유한 신호를 갖고 있는데요. KPS 신호를 우리가 설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 항법 신호 설계 및 모니터링에는 높은 신뢰도의 항법 데이터 수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연구팀은 신호 설계 관련 연구를 지난 수년간 정부 출연 기관과 또 대학들의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에 제약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료나 대응법도 중요합니다. 또한 타 시스템과 신호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GNSS 내지는 KPS 신호 설계에서의 굉장히 큰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일반적인 어떤 통신 시스템 같으면 한국 내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한국 내 기준만을 가지고요. 근데 GNSS, KPS와 같은 위성 기반의 어떠한 시스템들은 지구를 돌고 지구상을 공전하고 있는 위성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시스템, 다른 국가 지역에 내가 만든 신호, 내가 만든 송출한 신호가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국가 시스템, 다른 국가 지역에 내가 만든 시스템이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나가면서 신호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GPS를 사용해도 되고 중국의 베이더우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지금 우리는 왜 한국형 GPS와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본격적인 우주 시대에 막이 오른 이후 우리는 GPS라는 시스템을 통해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GPS로부터 얻은 정보를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었는데요. 우리의 기술력과 노력이 있기에 더 정확한 위치 정보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목표로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과 항공위성 서비스 구축을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자 위성 항법 시스템과 항공위성 서비스의 구축으로 우주에서 벌어지는 불꽃 튀는 기술 경쟁에 우리도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1mm의 오차라도 하나씩 줄여가는 만큼 우리의 위성 항법 기술도 그만큼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이제 카스와 KPS가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도 자국의 기술로 자국의 통제 하에서 완벽하게 한반도 지역에서의 위치와 시각에 대한 정보를 안전하게 고민하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희가 KPS를 통해서도 저희가 단순히 우주 산업이 아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수 있는 그 핵심 기술로서 실제 저희가 그 기술 개발과 혁신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마중물이 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 정보 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과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왔고 이제 조금씩 결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 항법 분야 인프라가 만들어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단지 생활의 편리함을 얻고 기술의 일부 전진이란 개념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력의 확인이자 우주 기술의 진일보라는
거국적인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주와 지상을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이어줄 그날. 대한민국의 나침판 KPS와 카세는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술로 우주와 지구를 이어줄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